네, 이번에는 한평 해보면으로 융촌 유학을 온 가족의 아빠 정원일 선생님과 한평 마을학교 해봄 대표님이신 조윤순 행복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남 한평군 해보면으로 농촌 유학 온 수빈 유빈이 아빠 정원일입니다. 네, 전남 한평군 해보면에서 마을학교 해봄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순입니다. 요즘 전남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전남과 전국에서 이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컨소시엄을 맺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내랑 저희 아이들만 내려오려고 했는데요. 좀 저도 한번 같이 내려와 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내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요즘 뭐 시골에 한 달 살기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 알아봤는데 그거는 좀 보통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연어를 담는 기분이 나왔다. 지금 보신 영상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거는 지금 정유빈의 아버님인 네. 정원일 선생님 직접 촬영하신 영상입니다. 네. 아이들이 땅에다 그림 그리고 네. 나무에다 그림 그리고 네, 또 청개구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색다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네. 네, 저희 마을학교 해봄의 주요 프로젝트인 사람책 둘레길 활동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저걸 땅에다 그림 그리고 나무에 그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종이에다만 그려봤대요. 그쵸. 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땅바닥에 그리고 또 그 나무 이렇게 썩은 때 이렇게 발라놓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같이 그림 그리고 제목도 붙이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화지에 개구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 현대 미술에 없는 설치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네요. 인터랙티브 예. 아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연과 아주 통합입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사실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구멍 안에 개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유빈이가 그 길을 창문으로 그려준 거예요. 개구리 멋있다. 집을 창문으로. 예. 네. 그 위에 이제 영상도 보셨지만 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또 이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그 해봄 마을학교 네.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학 프로그램과 또 이 마을학교의 그 가지는 그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유학을 오신 정원일 선생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시나 시골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 수준도 비슷하고요. 또 선생님 수준도 굉장히 다들 높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근데 공교육은 진도 중심이다 보니 이제 이게 학업 성취에 좀 포커스를 맞춘 반면에 그 마을 학교는 그 사이를 좀 약간 메워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장점인 게 똑같은 도시나 시골이나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 아이들은 그 빈 공간을 학원으로 메우고 있고요. 여기 시골 아이들은 이건 마을 학교를 통해서 인성 교육이라던가 또 공동체를 배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른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아이들이 약간 충격을 받은 건데 그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학용품을 서로 이렇게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그냥 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듬이나 또 짝꿍한테 이렇게 서로 빌려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학교 뒤에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 용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껏 자유롭게 가져다 쓰는 테이프였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런 게 절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 많이 당황했는데 지금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예, 조윤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랑 또 마을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갖는 그 마을학교가 갖는 위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 마을학교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마을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마을학교인데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은 6개월 동안 마을에서 지내게 되셔요. 네. 그래서 그 아까도 그 수빈이 아빠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마을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산어촌 또 귀농귀촌 그러면 농촌에 가는 것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프로그램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농산어촌이랑 그다음에 귀농귀촌은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향하는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귀농귀촌은 부모들이 뭔가 새로운 비전, 가족의 새로운 터전을 이렇게 새로 찾기 위해서 귀촌을 선택해서 내려오고 사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해 농산어촌은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 서포트를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거기를 원해야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어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자료들을 전부 내려받아서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지역도 보고 학교랑 집과의 거리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가서 실사를 해서 의향을 물어봤고요. 사실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요. 근데 다행히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고 또 특히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 시국이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 2학년들은 조금 일부 이렇게 1, 2학년들만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고 그 이유는 다 일부만 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전부 대면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귀농귀촌하고 이제 농산어촌 유학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차이점보다는 이런 점이 이제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을에서 살다 보면은 그 내부적인 어떤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6개월 정도 사실 오신 분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마을을 보더란 얘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뭐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을 자원들 이런 것도 새롭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빈이 아빠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에 농산어촌 유학을 오신 분들이 뭐 전남으로 이주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네. 이런 좋은 경험을 도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귀농귀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골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학교 내에서도 이제 좀 충격이었다 네. 물건을 이제 그 공유하고 네. 내 거 써? 뭐 이제 이렇게 친구들 간에 이렇게 네. 한다는데 시골에 와서 아이들이 도시랑 아마 크게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부모님 입장에서 네. 또 해주시고 또 대표님께서는 마을 학교를 그동안에 우리 해보면 그 한평군 아이들을 보시다가 도시에서 또 유학 온 친구들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 또 이것도 또 다르네 하는 거 그렇죠.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들어볼게요. 정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놀란 거는 음. 관공서 분들이나 마을 분들이 이렇게 부스부스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문을 열고 사실 살짝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마당까지. 어. 그래서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를.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처음에는 약간 우는 애도 있었습니다. 놀래서. 네, 네. 첫째가 좀 울었고요. 근데 이제 또 좀 놀랐던 거는 뭐 검침하시는 분께서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 때는 그 도어록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 아파트 도어록 소리가 좀 삐릭 날 때까지 불안함이 계속 있거든요. 또 걸쇠까지 잠그고 잠을 자고 그랬는데 또 요즘에 야간에 심야에 택배 배달이 있기 때문에 밤에 발소리 나면 저희가 깨고 뭐지 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겁을 내는 반면에 농촌은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놀랐던 게 길거리에 이렇게 목줄 없는 강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네 강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 주인이 있어요. 나름 네, 참 그게 아이들이 서울에서는 목줄 없는 강아지는 사실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 그리고 목줄 없는 강아지가 있으면 신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좀 평소에는 접해보지 못하다가 또 아파트다 보니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소음 때문에 강아지를 좀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 강아지가 놀러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쓰다듬는 것도 주저하고 가까이도 못 갔어요. 그 마을 학교에 있는 길순이가 있는데 길순이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달려오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묶여있지 않고 막 내 옆을 막 오니까.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좀 익숙해졌고요. 지금은 이제 길순이 보러 가고 싶다 하기도 하고 또 막 쓰다듬어 보려고도 하고 또 동네 강아지들 이렇게 좀 깨끗하면은 안아보려고도 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이 도시에서 온 아이들 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애들이 좀 낯설어 했죠. 양쪽의 아이들이 낯설어 하고 그런데 이제 금방 저희 해본 마을학교의 그 마스코트 길순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보면 그 층간소음 얘기도 막 하고요. 아파트에서 막 그런 얘기 또 이쪽에 산 아이들은 뭐 전혀 잘 모르는 이런 이야기 그래도 그렇게 또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까지 농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네, 도시를 동경하면서. 네, 도시를 동경하면. 근데 지금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높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을학교를 하면서 그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 학생들의 교류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해왔었는데 마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도농 학생들의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좋은 그 사례이고 네네. 또 좋은 또 유학생을 받으셔서 네, 마을 학교도 그렇습니다. 좋고 또 유학 오신 네. 또 우리 가족도 좋고 네. 네, 저 층간소음은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가 서울에서는 항상 하던 말이 뛰지 마라.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마음껏 뛰어도 상관이 없어서 좀 밤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저희 앞에서 댄스 이렇게 자랑하고 학교에서 배운 발레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산어촌을 하셨을 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많은 그런 물어보는 궁금한 것들이 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이 한옥에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거였습니다. 뭐 편의성으로 따지자면 편하다고 말하는 건 좀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저희 지내는 한옥은 내부를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민박집으로 처음에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네, 보이는 저 사진이 예, 지금 맞습니다. 사시는 마을인 것 같아요. 예, 저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건이 참 좋은 편이고요. 또 하지만 또 나무랑 흙으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좀 습기가 좀 많아서 제습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옥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단절을 좀 원한다면 이건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눈앞에 바로 자연을 가까이 두고 또 열린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굉장히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는 걸 좀 개인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해충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사셨죠? 저희가 지금 한 달 되었고요. 원래 계획은 6개월입니다. 학기로 따지면 한 학기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최장 1년이 가능한데 아이들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을 사실 마음도 있으신가요? 네, 네.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아내랑 밤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 전화하세요. 그 장학사님한테 전화 드려야 지금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모습인가 봐요. 네, 아이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그 언니가 동생을 챙겨서 네. 1학년 교실 보내주고 네. 그리고 3학년 교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등교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기회가 사실 자녀랑 좀 더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1년 동안 본인이 외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1년 동안 안식년. 네. 안식년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냈던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실 제가 결정해야 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네. 남편이 시골을 가자, 내가 시골에서 일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네. 누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죠? 저는 사실 아내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도시 남자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장도 가까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저는 시골은 저랑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저희 처갓집이 이제 김제 요즘에 귀촌을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몇 개월씩 지냈던 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농촌이나 아니면 사실 농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도시 외곽에 있는 자연을 벗삼은 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열망이 좀 컸고요. 그런데 좀 우연찮게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덥석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돌발 질문인데요. 네, 네. 아내분에게 그런 감사를 표현한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도 사실 저희 아내이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좀 내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싸가 돼서 제가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저 참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이슈긴 한데 저는 좀 농촌 메타버스를 해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원일 선생님께서는 사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에 계시는 1기, 2기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 또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에 계시는 다른 학부형들에게 이제 먼저 추천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에만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과 오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안전일 텐데
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다들 나가시고요. 밤늦게 다들 돌아오시는데 또 한 8시만 되면 불이 싹 다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치안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만약에 저희 주변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원 진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 걱정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게 6개월입니다. 이게 길어야 1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기간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시 아이들은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걸 뭔가 다른 걸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6개월 뒤처진다고 해서 인생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조윤순 대표님께서는 그 마을 학교하고 또 네.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이제 연계성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같이 정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소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 전남에서 또 이런 그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요 마을 학교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늘 고민하는 부분이죠. 네. 마을 학교하고 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그 마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학 오신 가족이나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농산어촌을 찾아오셨다면 그 전혀 새로운 교육의 환경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마을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 아주 가까이에 있고 또 도시에서 만날 수 없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마을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마을학교가 감당을 하고 있고, 아까 수빈이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그 차별화된 그 농산어촌 유학의 차별화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프로그램이 지금 2년 차죠? 네네. 그 2년 차를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것들, 뭐 개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정원유 선생님.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좀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매력만큼 이 프로그램이 어필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여기 말고도 뭐 경상남도라던가 충청도에서도 뭔가 집을 지어서 이런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매력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지자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또 마을 공동체에서 뭔가 삼박자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뭐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적인 절차도 다르고 또 뭔가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조율을 맞추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이렇게 좀 더 장점을 발휘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또 그래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윤순 대표님. 지금 이 마을로 오신 지 한 달여 만에 한 달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서당계 한 달이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네.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핵심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그 전남도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MOU를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2년 차가 아니고 1기 그리고 지금 2기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기에서 82명이 왔는데 그 2기 때 다시 연장을 한 친구들이 57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 이번에 지금 168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된단 말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그러니까 지자체와 그 교육청이 굉장히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은 뭐 울타리나 경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종 벌레와 뱀도 쓱 들어왔다 나가고 뭐 네. 이런단 말이에요. 지네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냉난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치. 조금의 그러니까 개인이 이 좋은 뜻을 알고 내 집을 이렇게 임대해 주겠다 해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좀 협조를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농산어촌 유학과 마을 학교와 또 이 도농 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공동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또 소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 소감 듣고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전남 마을 방송국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이게 마중물이 돼서 크게 이렇게 점점 큰 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좋은 말씀 듣고 또 제가 생각했던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수빈이네 가족과 총 두 가족 3명이 저희 마을로 왔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그 굉장히 또 활력을 얻게 되는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되는 이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 조윤순 대표님 그리고 정원일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을 주민이 만드는 우리마을 영상 제작을 희망하시는 전남마을 공동체에서는 전남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로 마을 영상 제작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